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고 있어서 향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내신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고려대학교 송봉선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응당한 조치다. 또 한쪽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4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네. 우리는 사실 손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뭐 해봤자 지난번에 목함 지뢰 때 겨우 우리 확성기 가지고서 대응을 한 정도. 그리고 뭐 연평도나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우리가 이렇다 할 대응 조치,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전투 폭격기가 그때 뜨고 뭐 이렇게 북한의 목표물을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도 했었습니다만 네.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겨우 이제 우리가 한다는 게 8월 15일 날 그때 확성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 전에 목함 지뢰 사건 때 그거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좌파 단체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고 뭐 남북 화해를 저해하는 게 아니냐, 또 뭐 심지어 영국의 외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지나친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합당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손 교수님 입장에 모두 저 상당 부분 공감을 같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1, 2, 3차 핵실험을 그동안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무기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4차 핵실험을 보면서 네. 여태까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4차 핵실험 북한이 스스로 밝히기를 뭐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였다. 네. 물론 과학적으로 지금 뭐 입증을 하고는 있지만은 북한 얘기대로라면은 핵실험의 마지막 단계가 수소폭탄 시험입니다. 그런 상황에 와 있고 이 수소폭탄 시험이 성공됐을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것은 그 수소폭탄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에 실어서 언제 이제 미사일까지 실렸다라는 것을 북한이 발표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네. 그동안의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무기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북한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대로 강구를 하되 채찍을 들어서 바짝 조이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정부로서는 이번 이제 이 확성기 재개의 첫 옵션을 내놨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선 뺀 거고 그 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난 8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그 4자 이렇게 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본 것이 8.25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합의 사항의 제3항에 보면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니라면은 어떤 걸 가지고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비교적 뭐 조금 늦은 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취한 이번 첫 번째의 조치로서 이것은 상당히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현재로 와서는 지금 필요한 조치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은 어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의 소리 방송에서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김정은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 학자님, 네. 그 대북 라디오 방송 내용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뭐 오늘 12시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네. 방송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가장 일상적인 일기예보, 뭐 일상적인 일기예보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외의 뉴스 그리고 한참 지금 유행하고 있는 우리 한류 케이팝 스타들의 음악. 네. 뭐 오늘 보니까 이제 100세 인생의 그 노래까지도 지금 방송이 된다라고 백세 하는데. 시대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북한 병사,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북한이 접하지 못했던 진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네. 이 대북의 지금 확성기 방송과 같은 심전을 통해서 북한에게 자유세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네. 그동안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로 하여금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김정은이 지금 유일 뭐 이렇게 지휘 체계를 확립을 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지금 인권 문제로 인해서 유엔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네. 까딱 잘못하면 지금 인권이사회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권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 북한 주민들 또 북한 군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어떤 안보라든지 크게 봤을 때는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북한 사회의 실상과 더불어서 그 젊은 병사들의 감성까지 건드릴 수 있는 어떤 연성 콘텐츠까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굉장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4차 핵실험 내용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북한에 우리 그 확성기를 듣는 게 우리 그 155마일 휴전선에 있는 북한 병사를 대상으로 한 건데 네. 사실상 이제 그 북한 병사들은 여태까지 쭉 그 보면은 이런 그 대북 방송이 없을 경우에는 전혀 뭐 어떤 소식을 알 수가 없죠. 뭐 저쪽에 뒤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몰래 밤에 사회교육 방송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의 민간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이제 그 우리 그 인민군 병사들이 그 다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특히 그 우리 그 4차 핵실험 관계 네. 이거를 자세히 그 방송을 해준다면 이건 상당히 북한 병사들한테 아마 큰 뉴스가 될 수 있고 또 북한 그 병사들의 하나의 뭐 자신들로 봐서는 이걸 굉장히 지금 띄우고 있는데 네. 자긍심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걸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또 이게 또 이 남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그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군중대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야단 아니에요? 자축 분위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그 북한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네들이 그 북한 쪽으로 봐서는 병사들의 하나의 그 인커리지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남쪽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에 상당히 그 무소식을 그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마자 북한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맞불을 놨다라는 보도도 들리던데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조금 그 말씀에 그 말씀 조금 이제 부언하면은 네네. 핵실험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뭐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갖다가 지금 상당히 부풀려 가지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소위 강성대국에 접어들었다라는 네. 것을 지금 하고 그것은 이제 이 김정은이 치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세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북한 핵실험의 실상이 북한이 발표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다 하는 내용이 지금 아마 아주 그건 팩트로서 네. 방송이 돼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전파가 될 것이고 또 그 국제적인 이제 소위 제재가 시작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핵실험으로 인해서 강성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상당한 우리에게 어떤 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전파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진실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금 질문하신 이제 북한이 뭐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 하는 말씀인데 당연히 대응을 할 겁니다. 저도 우리 군과 또 우리 국민들도 지금 단단히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 지난 8월 달에 그 11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목함지대 사건에 나가지고 이제 6일 만에 우리가 8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바로 그날부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대응한 것이 5일 만에 첫 대응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공개 경고장이다. 뭐 이렇게 무차별 타격전을 전개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5일 후인 20일 날은 이 그 비무장지대에 폭격 도발을 감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전시에 비상 소집을 네. 해가지고 마치 곧 전쟁으로 들어갈 듯한 그 전선 지역에는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상당히 그 위기를 아주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48시간 시간 유예를 주면서 48시간 내에 중지하자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사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 공갈 협박을 가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이제 그 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봤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이 지금은 막 일단 오늘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북한에서 맞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뭐 2, 3일이 지나거나 뭐 내일 또는 모레 또는 한 3, 4일 후에 어느 정도 북한이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면은 네. 지난 목함질의 사태보다도 더 엄중한 사태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회에서 국정원에서 그 이 보고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군단장을 했던 김상용, 그다음에 이제 그 작전국장을 했던 김춘삼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뭐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네. 좌천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현장 지휘관과 조치했던 작전 최고 책임자가 네.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의 현지 지휘관이나 그런 이 작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8월 달에 비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또 충성을 갖다가 김정은에게 어떤 보이기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보다 더 강력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군에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준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그 하나같이 단결해서 사실 지난번 그 목함지대 사건을 우리가 이겨내고 북한을 갖다가 결국 굴복시킨 것도 네네. 예, 뭐 군과 정부의 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된 어떤 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말 국론 결집이랄까요? 이런 네.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며칠 걸릴 수도 있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그 미국의 첨단 무기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북한이 쉽사리 뭐 조준 타격을 하거나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도 우리가 그 목함지뢰 사건 때 이제 우리 쪽에다가 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정밀 타격은 하지 않고 그 근처에다가 이제 포격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수소폭탄 이 4차 핵실험하고 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미국이 확고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B-52 폭격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첨단 무기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북한이 만약에 이게 함부로 도발할 경우에는 네. 자기네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결코 제가 보기에는 도발을 그렇게 쉽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에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지금 목함지뢰 사건이나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을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더라도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특히 우리나라 남쪽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먼저 이석기 사건에도 그런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네. 이러한 위험스러운 우리 산업 시설에 대해서 이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건을 또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조성도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꼭 전방 지역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는 네.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야 되겠군요. 네, 자 그러면 그 국제사회 반응을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열쇠는 중국에 쥐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남북한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지금 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국이 고민이 상당히 깊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한중 간에 통화라던가 예.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네, 윤병세 장관이 이제 7시에 통화를 한다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하고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중국이 항상 우리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냉정을 되찾으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거의 이제 북한은 중국한테 의존해서 사는데 1년에 트레이드 볼륨 무역이 63억 달러나 되고 또 북한이 중국에 전적으로 석유를 의존해서 대경 유존해서 거의 50만 톤 정도 네. 이렇게 매번 받는데 북한에서 이제 석유 발전소라고는 선봉 발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북한이 굉장히 잘 쓰지는 않지만 중국한테 모든 거를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그동안 제일의 혈맹으로서 네. 북한을 늘 보호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모란봉 사건 때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리고 이번에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면 꼭 중국이나 미국한테 통보를 한다 하지 않았어요. 이런 두 가지 건을 볼 때 상당히 중국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이제 북중 관계가 과거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우리가 항상 북한의 뒷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이 북핵 문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이 과연 북한에게 강경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 자산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 숭방치안이라는 말로 요 잇몸이 시리면 이빨이 시려울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쉽게 그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네. 그 말은 제가 볼 때 여전히 유효는 할 것 같습니다. 유효는. 그러나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이 아주 이 뭐라고 그럴까요? 망나니 같은 짓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행동은 도저히 중국으로서 사실상 더 이상 인내하기가 곤란한 네. 그런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육자회담의 의장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핵 문제가 이 지경까지 가도록 이 사태가 악화된 상당 부분의 책임도 중국이 갖고 있다고 봐도 사실은 그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겁니다. 네. 유엔 제재와 함께 중국에서 조금만 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했더라도 북한이 이렇게 섣불리 이런 그 4차 핵실험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 네.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밑에 깔려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지죠.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에 먼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좀 후순위로 밀려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최근에 우리가 위안부 사건 그거 관련해서도 합의를 일본하고 할 때 미국이 상당히 그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미국이 이제 동북아에서 아무래도 그 이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물론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이나 거의 같은 곳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환태평양 협정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일본이 우선순위게 자꾸 이제 미국은 보면은 방위력 동북아 그 방위 관계를 일본한테 자꾸 일본은 떠맡기려고 하는 네. 그런 것을 볼 때 역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미국을 물론 핵우산이나 이런 거 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이거 상당히 위험스럽지 않나. 앞으로 네. 핵우산까지도 이것도 우리가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전에 전술무기, 핵무기가 철수됐지만은 네. 이런 것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첨단 무기가 우리 한국에서 상주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핵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B-52 폭격이나 스텔스기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에 좀 상주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을 적극적인 외교로 우리가 전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존재로서 전락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됩니다. 네. 예.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